이번엔 원자재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리튬과 니켈 가격 반등, 그리고 이를 통한 테슬라 저가 매수 기회 과연 잡아볼 수 있을지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2차 전지 핵심 원료로 꼽히는 재료들이 있죠. 리튬과 니켈, 정의부터 살펴볼까요? 네, 2차 전지 배터리 4대 소재라고 하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 이렇게 4개를 좀 꼽을 수가 있는데요. 양극재는 벌써 이름부터 양이죠. 배터리의 플러스 극을 이루는 품목이고요. 배터리의 성능, 그러니까 배터리의 용량이나 출력을 결정짓습니다. 보통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을 원료로 이루어집니다. 이 양극재의 제조 원가 40%를 차지하는 게 바로 리튬이고요. 양극재 핵심 원료인 전구체에 쓰이는 게 니켈입니다. 흔히 니켈의 함량이 높아지면 에너지 밀도도 높아지고요. 전기차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도 증가합니다. 전기차에는 니켈과 코발트, 망간을 조합해서 양극재를 만든 NCM 배터리, 즉 3원계 배터리와 리튬, 인산, 철을 섞어 양극재를 만든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주를 좀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리튬이나 니켈 가격 최근에 많이 빠졌다고 이 시간을 통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기 침체, 공급 과잉, 그리고 특히나 전기차 업황 위축이 리튬이나 니켈 가격을 꽤나 오랜 동안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리튬과 니켈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일이죠? 네, 맞습니다. 리튬과 니켈 가격이 요즘 들어 다시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5일 기준 리튬 가격은 킬로그램당 101.5위안을 기록하며 약 3개월 만에 100위안을 웃돌았습니다. 예. 아직 고점 대비 많이 낮은 수준이다라고는 하지만 업계에서는 그래도 이제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는 분위기다라는 평가들이 꽤나 많고요. 니켈 가격도 전주 대비 3.9% 상승하며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리튬 가격이 오르면 이 기업 수익이 되는 원리는 뭡니까? 네, 국내 양극재 기업들은 메탈가, 판가 연동 계약이라는 걸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양극재 판매 가격은 납품 당시 원자재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판가가 함께 떨어지는 구조인 셈입니다. 통상 양극재 기업은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구매한 원자재를 사용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리튬 가격이 떨어질수록 비싸게 산 원자재로 만든 양극재를 싸게 팔아야 하는 셈입니다. 예. 이런 이유들로 리튬 가격 상승은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의 상황 체크해봤고요. 그렇다면 해외 리튬 생산 업체들의 분위기는 최근 어떻습니까? 네, 역시나 좋습니다. 지난 한 달간 세계 최대 리튬 생산 업체 앨범알의 주가는 10% 가까이 올랐고요. 예. 호주의 광산업체 필바라 미네랄스도 같은 기간 동안 21%, 또 40개 정도의 리튬 생산 업체 주식을 담는 솔액티브 글로벌 리튬 인덱스도 한 달간 약 10% 넘게 뛰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향후 가격이겠죠. 월가 투자은행들 최근 리튬 가격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죠? 네, 미국 투자은행들이 리튬 가격 전망을 잇따라 상향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급 부족에 좀 기인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UBS는 리튬 생산량 추정치를 종전보다 33% 낮춰 잡았고요. 골드만삭스도 26%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을 좀 했습니다. 모간 스탠리도 중국에서 리튬 재고가 줄어들며 공급난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원자재 중개업체인 캔코드 제뉴이티 그룹도 일부 광산업체들이 지난 1월 리튬 채굴을 중단하고 우라늄 광산 발굴을 시작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때문에 리튬을 추출하는 데 활용되는 광물인 스포두멘의 생산량이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공급 업체들이 리튬 생산량을 대폭 줄이니까 리튬 가격이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흥미로운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2차 전지 업계에 대한 이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의외의 기업들이 이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신기하게도 알루미늄 참치캔을 만드는 기술이 2차 전지를 만드는 기술과 거의 흡사합니다. 예. 캔 참치로 유명한 동원 시스템즈가 원래 참치캔 공장에서 만들던 2차 전지용 소재를 이제 아예 개별 공장에서도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참치캔의 내부를 좀 살펴보시면 회색의 알루미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을 얼마나 균일하게 잘 펴서 동그랗게 만드는가가 바로 핵심입니다. 예. 그리고 놀랍게도 2차 전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양극박에도 알루미늄을 얇고 균일하게 가공하는 기술이 적용됩니다. 알루미늄을 얇게 펴기 위해서는 초고압 압연기로 누르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요. 이는 참치캔을 만드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알루미늄 음료캔이나 과자 포장지를 만드는 롯데그룹도 사마알미늄이나 한국알미늄, DI동일 등 알루미늄 호일 업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아연도 사용기간이 다 된 배터리에서 핵심 금속을 추출해 다시 한번 사용하는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LS그룹, 동국산업, TCC스틸 등도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드는 기술을 살려 2차 전지 신사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기차 관련 얘기들도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전기차 산업 악재가 참 많았었죠. 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한 이후로 전기차 업종들이 사실상 조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테슬라의 주가도 10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월가의 투자 의견들도 현재 좋지는 않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웰스파고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동일 비중에서 비중 축소로 낮췄고요. 목표가도 $200에서 $125까지 낮췄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와 관련해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 전망이 어떤지 월가 그리고 또 이 증시 쪽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나름 견고합니다. 1월까지만 해도 마이너스였는데 3월 상승률은 한 18% 정도 됩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대장주로서의 상징성이 있는 만큼 비관론은 시기상조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전기차 수요 둔화는 부정하기가 힘들다지만 그래도 테슬라의 저가 매수론도 적지는 않습니다. 돈나무언니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먼트의 펀드들이 테슬라 주식 총 21만 6,682주를 매입했다는 보도가 간밤 나왔는데요. 예. 지난해 12월 테슬라 주식을 다시 사들이기 시작한 이래 최대 금액입니다. 또 인도발 호재도 있는데요. 전기차 수입 관세를 큰 폭으로 낮춘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도 조금 있었습니다. 예. 인도 정부는 현지에 최소 $5억 투자하고 3년 이내에 국내 생산을 시작하기로 약속한 업체가 생산하는 특정 전기차에 매기는 수입 관세를 15%까지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최대 8,000대의 전기차를 수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인도가 기존의 수입 전기차의 가격에 따라 70%나 100%의 세금을 부과해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좋은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인도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테슬라에게는 큰 승리다라고 조금 평가했습니다. 네. 이번 계기가 과연 저가 매수 기회의 어떤 작용으로 될 수 있을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보화 캐스터와 함께 원자재 인사이드 살펴봤습니다.